서울은 항구다. 서울은 지금 남북 관계는 좋아지는. 아침은 주로 어떻게 드세요? 아침 그냥 집에서 많이 먹어요. 그냥 그럼 간단하게. 사모님하고 같이? 물론 예. 우리 집 사람은 나 차려준다고 바빠서 그냥 예. 아침에는 그냥 이 국밥 비슷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뭐 해장국집에 가신다거나 뭐 커피 이런 거 드신다거나 이러진 않고 집에서 먹고 나오시는구나. 보통 그러고 네, 아침에 새벽에. 먹을 때 이제 일찍 나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예. 뭐 출근 인사 같은 거 하다가 네. 그럼 이제 같이 팀도 많으니까 회장님. 그러면은 경북 영천이 고향이시고 그렇습니다. 또 대구에서 네. 지난번에 출마하셨고 네. 물론 이제 경기도지사 하셨지만 네. 대구는 뭐가 유명합니까? 아침? 대구는 뭐 따로국밥 유명하죠. 네. 따로국밥 좀 매워요. 네. 대구는 이제 콩나물 같은 건 조금 적고 이 시래기 같은 거 이런 시래기. 시래기나 이제 국물이 조금 진하죠. 네. 이 서울 음식은 조금 맑고 이 경상도 음식은 육수를 아주 진하게 맵고, 끓여가지고. 맵고 네. 짜고 육수는 요즘에는 이제 아주 잘하는 집은 육수가 많지만 네. 육수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맵고 짜다 이렇게. 그러면 경기도지사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총선 한번 떨어지셨고 떨어졌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내가 서울시장에 나와야겠다. 예. 왜 결심하신 거죠? 네, 서울에서 제가 뭐 24년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24년 6개월 만에 졸업했는데 그렇죠. 네. 와서 여기서 결혼하고 네. 또 여기서 뭐 애 낳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공장도 제가 한 7년 다녔는데 서울서 다녔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 모든 뭐 국회도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10년 했으니까 예. 서울에서 다 시장활동, 직장생활도 다 서울에서 하고 요즘에는 이 서울이 너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 바꿔보려고 나왔어요.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이제 후보로서 네.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약 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은 수도다. 네. 서울을 자꾸 지방에 옮기려고 할 때 저는 수도 이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 안에 네. 3조 2항에 예. 서울을 또 그냥 국회의원들 반만 하면 옮길 네. 수 있더라고요. 네. 법률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있죠. 반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수도는 역시 서울이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한 8천만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도 네. 서울 가봐야지. 네. 서울 가봤어? 예. 이러지 뭐 대한민국 가봐서 이런 경우는 드물어. 그만큼 서울은 옛날부터 우리 한반도의 상징이 서울이 아니냐. 근데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저는 서울을 옮겨서 균형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 그리고 지방 재정의 분산을 네. 통해서 이쪽 균형이 되는 거지. 뭐 서울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네. 지금 서울은 이 우리 청진옥 있는데 이쪽도 보면은 굉장히 도심화돼 가지고 예. 옛날보다 깨끗해졌죠. 네. 서울 전체가 그렇게 바뀌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신청한 곳만 400곳이 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교통도 지금 너무 막힙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림픽대로부터 강변북로 이런 것 저는 전부 다 지하 도로를 뚫어가지고 지하로. 지금 공법이 많이 발달돼서 아니 근데 올림픽 도로를 어떻게 지하로 뚫어요? 한강이 있는데. 그 얼마든지 지금 뭐 외국 가면 한강 밑으로도 지금 도로를 다 뚫을 수 있어요. 재건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네. 뭐 형태,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연한 이거 전부 다 풀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재건축에 해당하는 그 대상 건물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좋은데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집값이 폭등할 거다. 지금 안 그래도 서울 부동산 집값의 강남 집값의 근원지가 재건축인데 이 집값 폭등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게 딱 반대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표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정책을 썼는데 네. 그때 가장 강남 집값이 올라갔어요. 왜? 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안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 숫자가 늘어납니다. 네. 근데 안 늘어난다니까 있는 집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막을수록 집값은 더 폭등합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늘어나니까 더 집값이 떨어지죠. 집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서민용 임대주택, 공공주택 이런 거를 많이 늘려야지 이 강남의 이 어떤 재건축
비싼 아파트. 안 그래도 지금 10억, 20억씩 하는데 그런 아파트를 또 그 자리에 고층으로 올려가지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자꾸 늘리는 게 이게 어떻게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부의 증가라는 거는 그러면 서민을 위해서 부자는 만들지 말자.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서민은 중산층, 중산층은 부자 계속 이 부자 상승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임대주택, 서민주택 이것도 같이 섞어서 만듭니다. 네. 그런 것도 섞어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공약은 여기까지. 네. 또 다음 또 한두 가지 더 말씀. 그럼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교통인데 교통. 예. 지금 서울이 막히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의 지하화, 강변북로의 지하화, 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네.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그리고 중요한 도로 개설 같은 거를 네. 획기적으로 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철도도 지금 이제 GTX라고 네. 이 경기도의 동탄에서부터 수서, 삼성을 거쳐서 서울시청을 해서 은평구를 해가지고 네. 고양 파주까지 네. 80km 되는 이 GTX 노선 이런 것들 제가 창안한 건데 네. 도시사 할 때 만든 건데 경기도 GTX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바로 사업자 선정해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 이걸 B, C 노선은 인천에서부터 청량리 거쳐서 구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C 노선은 의정부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네. 수원까지 갑니다. 네. 이런 노선들 다 바로 지금 조기 착공을 해서 할 거거든요. 지하철 3, 4호선도 급행, 지금 9호선처럼 급행을 만들고요. 또 9호선에 급행 차량이 지금 4량 또는 6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9호선이 많이 모자르죠. 예, 이거 8량으로 바로 늘려야 되는데 서울은 항구다. 네. 이게 제 공약인데 네. 서울 자체가 네. 항구가 돼서 이 수변에다가 여의도만이 아니라 마포, 잠실, 뭐 여기 용산, 예. 광나루 이런 데 전부 다 수변 구역, 워터프론트 그러죠. 네. 만들어서 배를 대고 거기에 멋있는 찻집이나 예. 호텔, 음식점 그리고 예술 관 이런 것들 다 지어가지고 충분히 강변 문화, 그야말로 한강 문화가 그러니까 도로, 철도의 지하화, 그다음에 예. 강변 문화화. 예. 요게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서울 교통 정책.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마트 캠퍼스 타운을 하는데 서울은 대학이 40개가 있습니다. 네. 서울의 대학이 서울의 보배고 서울의 네. 미래입니다. 그 여기 인재가 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그 인프라 같은 주변이 바로 대학촌이 지금 하수촌, 네. 뭐 고시촌, 쪽방촌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 낙후된 대학촌을 네. 대학과 그 주민과 또 구청과 시청 그리고 기업을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네. 그 주변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네. 낙후된 곳을 뭐 전선 같은 것도 지중화시켜주고 네. 정보 때 네. 그리고 낙후한 집을 좀 인센티브를 줘서 상당히 그쪽을 스마트하게 현대식으로 개발하면 스마트 캠퍼스? 예, 스마트 캠퍼스 타운 그야말로 스마트 캠퍼스 타운을 40개 만드는데 이건 이제 대학하고 합의가 되고 좋은 데부터 먼저 시작해서 전부 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은 그 정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네. 서울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네. 이 공약이 무리수다 이런 네.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은 네. 첫째 서울의 용산에 미군기지가 있는데요. 예. 다 평택으로 옮깁니다. 옮기죠. 제가 예.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네. 평택에 어떻게 그 공사 현장을 제가 다 이렇게 직접 둘러보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서울의 용산 미군들이 다 가더라도 평택으로 가더라도 네. 포스타 예. 사성 장군이 총 유엔 사령관, 예. 미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예. 한미 연합 사령관이 하나 있습니다. 양사가 있죠. 브룩스. 예. 이 사성 장군과 그 핵심 지휘부는 용산에 그대로 주둔해야 된다. 네. 연합 사령부는 네. 용산에 남아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죠. 평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서울의 여러 가지로 다른 방어력 자체가 지금 현재는 다중 방어가 안 돼 있는데 네. 고고도 미사일 사드는 네. 바로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네. 이것도 물론 배치를 해야 되고요. 네. 나머지 패트리엇 같은 건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방 서울 북쪽의 전방은 이제 경기도 북부지입니다. 예. 여기는
장사정포 날아오는 게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탄을 북에서 날아오는 초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방어력을 높여주는데 물론 지금 남북 관계 잘 돼서 북이 핵도 포기하고 뭐 평화도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군 그 사령부가 용산에 남아야 되고 거기에 사드도 놓겠다 이 얘기네요. 그죠? 예, 다중 방어를 네. 사드만이 아니라 네. 도고도 방어와 중층 방어와 그 패트리어트도 미사일도 놓고 네. 사드도 놓고 패트리어트는 이미 있는데 네. 지금 사드는 없지만 사드가 서울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는 네. 저 평택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 네. 북쪽이 방어가 안 돼요. 용산구 주민들이 찬성하실까요? 난리 날 것 같은데. 용산구 주민은 그 공원이 생기고 네. 좋은데 뭐 반대하지. 성주 주민들은 왜 반대합니까? 그러면? 아니, 사드를 용산에 하는 건 아니고 예. 이 사드는 예. 그 방어 그 범위가 있습니다. 예. 그걸 꼭 용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서울시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 남쪽에 이렇게 수원이나 용인 이쪽에 배치하는 건가요? 수원보다도 뭐 평택 정도에 배치해도 여기까지 방어가 될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평가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평가가 별로예요. 예, 예. 홍준표 네. 대표 요새 계속 국민들 정서하고 동떨어진 발언 같은 네. 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지금 다른 후보들도 막 문제 있다 네. 그러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 말이 좀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고 네. 그 분위기 같은 것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 남북 우리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보고 제가 굉장히 정독을 해봤습니다. 예. 보니까 역시 빠진 것이 첫째 핵폐기에 대한 것이 예. 주요 주제로 오르지 않았다. 두 번째 우리 납북자 특히 500명 이상 되는 전쟁 이후에 칼기 뭐 납북이든지 납북 어부든지 목사들 중에도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잡혀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한 선언문이 없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런 그거 얘기가요? 없죠.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네. 이 그런 것들은 이제 북미 회담으로 넘겨놓고 네. 기본 원칙에 대한 이 명시적인 선언은 전 세계에 한 거다. 그래서 평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던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사람이 그 군사 분계선에서 네. 악수를 하고 네. 서로 손을 잡고 또 북에 갔다가 남해 왔다가 이건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정상이 오랜 적대와 서로 생사를 건 이런 핵 위협 속에서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가 연출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전 세계가 다 감동하였지만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핵을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잡혀갔던 사람도 좀 돌아가야 된다. 핵 폐기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예. 또 이게 납북되신 분들 돌아오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무슨 뭐 위장 평화쇼니 뭐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슬로건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은 이거 너무 이거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 전 대부분이 다 박수치고 지금 감동하고 있는데 완전 역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으로 간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그 참 평화적인 연출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많이 부각된 이면에 내용을 제가 가만히 정독을 해봤더니 내용이 너무 없다는 거죠. 진전된 게 없어요. 진전되고 명확한 내용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표현을 홍준표 대표가 이제 좀 세게 하니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홍 대표 말씀에 뭐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 두 사람 만난 것이 좀 감동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점도 좀 같이 표현해 줬으면 훨씬 더 좀 국민들이 공감도가 높았지 않겠나. 아니 근데 이거 홍준표 대표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건 이제 스타일이 그런데 스타일이 그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이 본질만 이야기하고 네. 어떤 분은 또 조금 이렇게 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 아마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뭐 한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저기 태극기 집회, 보수 집회 잘 안 나가십니까? 요즘에는 뭐 좀 바빠서 못 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또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박근혜 지금, 대통령 네. 지금 뭐 감옥에 24년 받아가 네. 있잖아요. 네. 저는 감옥에 2년 반을 네. 살아봤는데요.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 볼 때는 참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감옥에서 갇혀서 제일 많이 손을 꼽는 것이 내 석방 날짜를 꼽습니다. 네. 매일 네. 오늘 하루 네. 이렇게. 제가 이 시장 출마를 하면서 국립현충원에 가서 네. 그 전직 대통령들 묘소를 참배했는데 네. 저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했습니다. 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참배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당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그럼요. 나라를 네. 이끌어 오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너무 과하게 가혹하고 과한 것이 대통령을 그렇게 너무 해버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또 전직에 계시던 분들이나 우리 선배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다가 잘못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그 범한 어떤 법률적인 잘못이나 탄핵당한 이런 이유를 부정하시는 건 아닌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 사람이 뭐 뇌물을 많이 먹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 안 네. 합니다. 예. 그 사람 뇌물 먹을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 가지 뭐 최순실 관계든지 이래가지고 오해와 거짓과 네. 여러 가지 선동 이런 거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좀 잘못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시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탄핵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우리 헌정사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태극기 집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되시면? 지금은 나갈 계획은 없는데 예. 그러나 필요하다면 또 나갈 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 제가 현직 시장이 되더라도 시위에 나가야 될 정도까지 되면 이거는 상당히 뭐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순 시장은 지난 7년간 우리 시정을 맡아 오셨는데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쓴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서울이 좀 미세먼지도 너무 심해졌죠. 네. 저는 제가 하면 7년이 아니라 4년 만에 미세먼지 30% 이상 줄여서 마스크 벗겨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안 했고요. 또 한강도 지금 사실 아라뱃길 같은 거 통해가 전임 시장들이 해놓은 건데 네. 이거 다 스톱시키죠.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해주고 너무 안 하는 위주로 되다 보니까 서울이 쇠락돼 버린다. 저는 이 서울을 그야말로 상승 발전시켜서 동경 이상으로 서울이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가능성 이거 뭐 지금은 부인하시지만 막판 가면은 뭔가 좀 더 강하게 대두되지 않을까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네. 우리 당에는 입당한 적도 없는 분. 네. 그런데 완전 정체성이 다르다. 전혀 다르고 네. 또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낸 산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단일화하면 당연히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보고 단일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야 뭐. 예.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아침 잘 먹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